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는 30대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결혼 6년째, 아이를 가지려 노력 중인데요. 그런 저에게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인 친구가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방금 전 또 너무나 상처를 받았고,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느낌인데, 그 친구는 제가 예민함에서 나온 자격지심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이지만 친구들이 당시에 결혼 생각이 없어서 친구들 중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1년만 신혼 즐기고 임신을 준비하기로 남편과 계획하고, 친구들이 조카 소식 없냐며 안부 인사로 물을 때도 1년만 즐기려고 라고 대답하며 금방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친구가, 그 친구를 A라고 쓸게요. 쓰니야, 우리도 이제 30이야. 방심하지 마.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뭔가 쎄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걱정으로 하는 말이라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1년만 신혼을 즐기겠다는 생각이 독이 된 걸까요? 지금 결혼 생활 6년째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시술도 여러 차례 받고 하는데도 어렵네요. 시술 후에 기대했다가 실패하면 그 좌절감이 저희 부부와 양가 부모님들까지 너무 힘든 상태예요. 저희가 아이를 준비하는 동안 친구들은 결혼해서 첫째, 둘째도 낳고 큰아이가 5살인 친구도 있네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 떨어질 곳 없이 떨어진 기분에 도저히 아무 의욕도 없고, 자연스럽게 친구들 모임에도 잘 참석을 못하겠더라고요. A는 올해 초에 좋은 분을 만나 연애 6개월 만인 올해 5월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친구는 혼전 임신이고 당시 16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근데 A가 축하한다는 제 말에 비수를 꽂네요. A 주최 모임 장소에서 제가, A야, 결혼 축하해. 겹경사다. 배도 별로 안 나와서 드레스 입어도 티 안 나겠어. A는, 쓰니야, 원래 이맘때 배 안 나와. 최근 출산한 B라는 친구에게, 야, 너도 그랬지? 한 번은 A가, 쓰니야, 난임 시술 잘 돼가고 있어? 그거 하면 배 주사 직접 놔야 된다며. 아, 당뇨 환자 같아. 난 그런 거 직접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나도 내가 직접 하는 거 힘들어서 남편한테 부탁해 라고 했더니, 헐, 남편은 안 무섭대? 남편 힘들겠다. 저는 난자 채취를 워낙 많이 했고 주사 부작용으로 배에 복수가 차서 물이랑 포카리를 종일 마셔야 하는데요. 모임에서도 준비해간 포카리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 A가, 음료수야? 나도 마셔도 돼? 라길래, 응, 따라줄게 라고 따라줬습니다. A가 마시고 나서 시원한 줄 알았는데 라기에 제 배를 가리키며, 나 주사 부작용 때문에 복수 빼려고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거라 안 차가워 라고 했더니, 괜히 먹었다 랍니다. 뭔가 이런 앞에서 따지긴 애매한 말들을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지만 넘어갔네요. 그러다가 오늘 사유리님 출산 소식을 A도 봤는지, 사유리 똑똑하다.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한 거지. 대단하다. 나도 혼전 임신하길 잘한 것 같다. 신혼이 신혼이지 애 있다고 신혼이 아닌 건 아니다. 둘째로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현재 아들을 임신 중이거든요. 이런 말로 시작해서 시부모님이 아들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좋은 거 사 먹으라고 100만 원을 줬다느니, 손주가 최고의 혼수라더니 맞는 말이라는 등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임신 요새 본인 자랑으로 이어지길래 무시하고, 사유리 대단하다. 얼굴도 모르는 상대방인데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다. 대단하다. 라고 했더니, 애를 그렇게 원했다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일본 정자은행이래 쓰니야. 라길래,
응, 일본 정자은행이라 가능한 건가 봐 라고 미혼이라 그렇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A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도 정자은행 있지 않나? 쓰니 알아봤어? 라길래 있겠지 뭘 알아봐?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방법도 있다고. 사유리도 임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자은행 선택한 거잖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사유리도 다 사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난임이면 난임이지 네가 뭘 안다고 정자은행을 알아보라 말아야 라고 했더니 아니 걱정돼서 한 말 가지고 예민하게 구네. 쓰니 너 힘든 건 알겠는데 너 난임이라고 내가 말도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격지심이야. 저 말에 눈이 뒤집혀서 만난 지 2달 만에 혼전 임신한 건 자랑이냐. 저급해서 대화 못하겠다 하고 단톡방 나와버렸네요. 단톡방을 나와버려서 위에 대화 내용이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런 대화였고요. 단톡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겐톡과 전화로 괜찮냐며 다들 A의 언행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속상해서 그 친구한테 사과 받아내고 싶은데 A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어이없다고. 임신한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냐며 겐톡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두서없이 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추가. 출근해서 오전에 하소연하듯이 글 쓴 건데 오후가 되니 너무 화제가 되었네요. A가 카톡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서 차단하고 다른 친구들도 다 단톡방 나오고 A를 차단한 상태예요. 댓글들 하나하나 다 봤는데 A가 있는 것 같네요. 보고 있는 것 같으니 얘기할게. 너 댓글도 하나하나 다 봤어. 너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괴물이구나. 다음 주에 예정일이라고 했지. 건강하게 출산하길 바랄게.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 곱씹어봤는데 여기에 적은 것 말고도 내 남편 직업 들먹이면서 남편이 의사여도 아이 갖는 거 힘든가 보구나. 시댁에서 지원 많이 해주니까 시술도 팍팍 받아. 여행 다닐 시간에 분위기 좀 잡아봐. 쓴이네는 아들 낳아야겠다. 어렵게 성공했는데 딸이면 시댁도 안 좋아할걸. 임산부 배 만지면 애 생긴대. 나는 시술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바늘을 찔러. 등등. 다 네가 반년 전부터 해왔던 말인데. 하필 내가 그때 이 주사 저 주사 다 맞아가면서 정말 임신밖에 신경 쓰지 못할 때라. 네 말을 그저 원래 생각이 가벼운 애니까 하고 넘겼던 게 잘못인 것 같다. 자격지심은 내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거라는 것도 이제 알겠어. 내가 여기에 글 올렸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할 거라고 난리치면서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지 라고 말한 카톡 캡처본 받았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6년 난임을 겪으면서 속으로 울분을 토하는 거에 익숙해졌는데 겉으로 티는 안 났나 싶네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자세히는 못 말하겠고 그냥 A랑 인연 끊었다고 하려고 해요.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고 다시 노력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음 편히 갖고 노력하다 보면 아기 천사가 와주겠죠. 2번째 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실지 몰랐어요. 저번 주 화요일 추가 글을 올린 뒤 심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다음 날인 수요일이 남편 휴무여서 저도 연차 쓰고 하루 종일 집에서 못 본 영화들 보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댓글을 못 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정독했는데 보면서 눈물도 나고 위로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다시 도전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A는 출산을 했겠죠.
순산했는지 어떤지 알았으면 후기로 알려드릴 텐데. A와는 카톡, 전화 차단해 단톡방에 있던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A를 차단한 상태이고, 저는 인스타나 다른 SNS를 안 하지만 A는 하니까 출산 소식을 찾아보려면 친구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궁금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행인 건지 결정적으로 인스타 주소를 모르네요. 아무튼 A랑은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A가 남긴 댓글은 닉네임도 닉네임이지만 평상시 흥분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A의 화법이 있는데 댓글에서도 그러길래 확신했었고요. 남편이 페이닥터라고 무시하는 건 남편이 의대생일 때부터 의대생이면 다 의사 되냐고 비꼬았던 애라 익숙해서 별로 상처가 아니었어요. 추가 글을 쓸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 부부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3년 동안 안 생겼으면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쓴 댓글을 보고 추추가 글을 쓰게 만드네요. A야, 너는 연애 기간 혼전에 임신했으니 그런 발상이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혼전 임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네가 빠져 사는 인스타에도 혼전 임신으로 낳은 우리 아들이라고 올리지 그래. 그리고 남편이 의사인데 주사 놓는 게 뭐가 힘드냐며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시술 준비하는 기간에 자기 아내 배에 매일 주사 놓고 이번엔 잘 되길 간절히 바랬다가 실패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의사여도 힘들죠. 물론 그걸 순진한 척 비꼬아서 말한 A는 나쁜 년이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사는 올해 27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카드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전 남자친구는 알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6개월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네요. 에로 부부나 사랑과 전쟁, 서바이벌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니. 생각하면 너무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납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저는 유부남인지도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는 30대 중반이고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한테 반해서 6개월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유부남인지도 몰랐냐 하시겠지만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제가 외박하고 싶다고 하면 군말 없이 같이 외박에 여행에 늦게까지 술 마시면 몇 시라도 데리러 오고 제 업무 특성상 야근하는 일이 잦을 때가 있는데 야근하면 데리러 오고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해도 받고 통화하고 게다가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서로 바쁘지 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유부남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게다가 깔끔하고 센스 있는 옷차림과 잘생긴 외모, 탄탄한 몸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유부남이라고 생각조차 못할 정도예요. 제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된 건 3주 전 주말 데이트 날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에 만났고 만나자마자 보고 싶던 마음에 남자친구 볼에 뽀뽀를 하고 자세를 고치려는 찰나 자동차 앞유리 창문에 못 보던 게 비치더군요. 평소에는 못 봤던 자동차 주차 번호판이 있어 자세히 보니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조용히 저장해서 카톡으로 친구 추가해서 봤더니 남자친구 이름으로 된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과 배경 사진에는 웬 남자아이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진짜 정신이 아득해지다 못해 어지러웠고 정말 간신히 정신 차려 아무렇지 않게 그날 데이트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오빠 입으로 말할 기회를 줄 테니 솔직하게 말해라 했지만 본인은 끝까지 없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럼 내가 내 입으로 네가 유부남인 거 이야기해야겠냐고 했더니 변명조차 하지 않고 한참을 아무 말 없더니 미안해 한마디 하더군요.
차라리 변명이라도 하지 싶었어요. 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이고 화를 내는데 남자친구는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네요. 버리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제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나한테도 네 와이프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라고. 애는 무슨 죄냐고.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만난다.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하고는 차에서 내려서 그 길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일주일 내내 전화며 카톡이며 문자며 쉴 새 없이 연락이 오고 한 번만 만나자며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는데 설명을 들어서 뭐합니까? 이미 아닌데 안 되는 사이인데 말이죠. 제가 나중에는 아예 차단을 하고 연락을 안 받으니까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데 누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길래 보니까 전 남친이었고 사람들 보기 쪽팔려서 차에 탔더니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요. 자기 이야기라도 들어달라길래 그 대단한 이야기가 뭐길래 찾아왔냐고 했더니 본인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린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럼 애는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와이프가 재혼, 본인은 초혼인데 아이가 와이프 아이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도 친구들도 연락 안 한 지 4년 정도 돼서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본인에게 제 지인이 저를 소개시켜줬던 거고 지인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는지도 몰랐답니다. 사실 지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언니, 나한테 알고 소개시켜준 거냐고. 진짜 그런 거면 언니도 걔도 미친 거라고. 언니는 정말 금시초문인 듯 무슨 소리야 하길래 오빠가 유부남이더라 진짜 몰랐냐 하니 땡땡 오빠 결혼했었어?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이렇게 작정하고 저를 속이고 만났는데 어떻게 제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겠나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제 진심이 만났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몸도 마음도 너무 아깝고 힘들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히히덕거렸을 그 인간을 가만 안 두고 싶더라고요. 평소에 같이 TV 보면서 제가 바람 피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고 너 바람 피면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할 때마다 본인은 그런 짓 안 한다며 나밖에 없다고 했었으면서 어떻게 사람 하나를 이렇게 바보 만드나 싶고 원망과 화가 뒤섞이더라고요. 평소에 강단 있고 똑 부러지고 늘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며 사랑한 건 진심이었다고 하는 남자친구 모습을 보니 애처롭고 불쌍하고 글로 표현해서 그렇지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고 하루 종일 울다가 화냈다가 결국에는 나는 절대 너 못 만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진짜 또 이런 짓 하지 마라. 상대방한테도 네 와이프한테도 정말 못할 짓이다. 하고 그 길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 며칠을 보내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버틸 것 같아서 회사에는 일주일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간혹 다른 팀이나 지방 부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냉큼 받았더니 땡땡땡 씨 맞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땡땡땡 와이프예요. 하더라고요. 대뜸 왜 유부남을 만나냐고 제정신이냐 라고 하길래 작정하고 속이고 만나는데 내가 유부남인 걸 어떻게 하냐. 나도 최근에 알아서 헤어졌는데 못 들었냐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라고 했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건 알려줄 수가 없대요. 순간 부부 사기단인가 싶었습니다. 나는 헤어졌고 이런 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했더니 또 갑자기 본인이 남편하고 헤어져 줄 것 같냐네요.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안 헤어져도 된다고. 둘이 알아서 잘 살고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고 끊었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이 여자가 돌았나 싶었는데 또 생각해보니 본인도 알고 나서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냐 싶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어디라도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겠죠. 사실 본인 마음 100%는 아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바람 폈을 때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진짜 바람 피는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고 제정신으로 버티겠나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적고 보니 주작 같은데 주작 아니에요. 가끔 남편 바람핀 썰 이런 거 볼 때마다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사람 사는 거 진짜 한순간이다 싶어요. 사실 정말 너무 분하고 화가 나는 건 제 마음을 가지고 논 전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가만 안 두고 싶어요. 본인은 진심이었다 한들 사람 속이고 만나는 게 어떻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요? 진짜 뭐든 갖다 붙여서 고소하고 싶은 지경이에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 일 이후로 더 사람을 안 믿게 됐고 이래서 시집이나 가겠나 싶어요. 저희 부모님 법조계랑 금융직에 종사하셔서 얼른 제가 시집 가길 원하시는 눈치라 남자친구 있다고 시기 봐서 결혼 준비하겠다고까지 말씀드렸고 조만간 남자친구 데리고 인사 오라고까지 하셨는데 헤어졌다고 유부남이었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요즘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말하고 다니나요? 혼자서 참고 삭히고 울고 그래서 더 힘드네요. 저는 여기다 털어놓는 목적으로 적은 거라 주작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 여기다 털어놓으니 그나마 조금 낫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아까 있었던 댓글인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경기도 사냐고 댓글에 적혀 있었는데 저 경기도 안 살아요. 서울에 삽니다. 여기서 저를 유추해 본들 뭐가 나아지시나요? 처음부터 왜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냐고 돈이 많냐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집 잘 살아요. 오히려 전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좋은 차에 좋은 거 하고 다녀서 전 남자친구의 물질적인 걸 보고 만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상대의 그런 모습만 보고 만나나요? 그런 댓글들이 제 마음을 더 무너지게 해요. 추측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증거 가지고 있어라 하시길래 순간 헉 했어요. 보기 싫어서 거의 다 지웠었는데 최근 거부터라도 혹 연락 오는 것들도 다 가지고 있으려고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중후반이고 저에겐 자매같이 서로 뭐든 오픈해서 지내고 같이 자취하며 한 번의 다툼 없이 생활했을 정도로 친한 13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초중고 같이 나왔고 대학은 따로 나왔고 저는 아직 대학생, 친구는 4년 후 졸업하고 바로 괜찮은 곳에 취업했습니다. 또한 저는 3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요즘 점차 남자친구가 미래 얘기를 자주 하길래 저도 자연스레 결혼, 자녀 계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유전성이 강한 정신질환, 조울증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로 인해 2차례 입원까지 하셨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갑자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이런 고민하는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은 아니라는 건가,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친구는 사회생활을 그나마 조금 했고 전 아직 학생이라 혹시 내가 너무 편견으로 가득 찬 건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야, 나 고민 있는데 내가 사람이 약은 건지 좀 들어줄래? 라고 했더니 뭐냐고 묻기에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 주말에 남친이랑 만났는데 남친 어머니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어머님이 양극성 장애로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 일어날 때만 촉발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남자친구는 조울증 없지. 근데 유전 가능성이 25%라는 거야. 갑자기 그거 듣고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신경이 엄청 쓰인다고 해야 하나. 이런 건 나중에 아기 갖고 싶거나 그러면 부모가 있는 사람이 자녀에게 물려줄 평생 확률이 25%고 세대를 걸러서 나타나기도 하거든. 근데 입원까지 하신 거면 많이 아프신 거였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내가 좀 덜 된 사람인가 싶고 이걸로 헤어지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이건 네가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유전성 있는 건 많은데 그렇다고 막 오버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우리 엄마도 조울증일 듯. 그럼 너 나랑 친구 안 할 건 아니잖아. 라길래 그건 맞아. 근데 갑자기 너희 어머니 조울증 뭐냐고 의사피셜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너무해 라고 했더니 그런 생각 드는 자체가 네가 남친을 안 좋아하는 거야 라길래 하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빠 당뇨에 할아버지 암에 유전성 강한 건 우리 집도 많긴 해. 근데 너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미안하더라고 라고 했더니 내가 봤을 땐 완전 너무한 것 같아. 네가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걔도 너에 대해 이런 생각 들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보냐. 남자친구 입장에선 불공평한 거지. 라길래 맞아, 나도 그런 생각해. 나였어도 내 남친이 나에 대해 이런 생각하는 거 알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나는 네가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기 전에 네 공감 능력 키우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적자생중도 아니고 라길래 맞아. 근데 난 남친을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건 사실이니까. 만약에 남친이 이런 게 나중에라도 발병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됐다.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네. 근데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었거든. 너한테 얘기하길 잘했다.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야, 내가 싸가지 없기는 싫은데 내가 지금 하는 말 들리냐? 라기에 진짜 편 들어주지 말고 말해줘. 나도 혼란스러워서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하도 신경 쓰여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친구가 말하길 네 남친이랑 애 낳고 미래를 생각하기 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너 자신이나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 걔가 결혼하고 싶을 때 너가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021년인데 그런 문제없는 집안 찾기는 어렵지. 내가 봤을 땐 네가 네 자신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네 자신을 대면하는 대신 네 남친 별것도 아닌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허점 찾는 것 같은데 난 너가 걱정된다. 네 남친 불쌍하고 네 자신을 좀 가꿔 라고 말하길래 저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넘겼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없고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남자친구 가족에 대한 걸로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한 번도 이런 적 없던 친구가 이러니 더욱더 속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할 때마다 단답 아니면 일십인데 남친한테 털어놓고 친구랑 싸웠다 할 수도 없는 문제라 답답하네요. 제가 선을 넘은 걸까요? 추가. 혹시 제 친구 어머니가 조울증이라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나 생각도 해봤는데 친구랑 13년 알고 지내면서 거의 서로의 집인 마냥 드나들었습니다. 그만큼 친구의 어머니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조울증 증상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가 조울증이다 라고 했던 건 항상 어머니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장난삼아 아, 우리 엄마 조울증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질환 가볍게 여기는 거 싫어해서 불편했지만 친구에게 지적하지도 진지하게 정말 어머니가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계시냐 라고 못 물어봤네요. 댓글들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친구와의 상황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많지만 그 이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집안은 거르라는 의견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입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한번 생각하면 끝도 없이 생각지옥에 빠져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 와중에 친구에게 조언을 들어보고자 물어보았고요. 원래부터 이런 친구인 걸 알았더라면 예전에 손절했을 텐데 워낙 상냥하고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친구였어서 더 놀랐습니다. 두 번째 추가. 여기 분들은 써놓으면 써놨다 뭐라 하고 지우면 지웠다 뭐라 하시네요. 몇 번째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대 본과고 친구는 졸업해서 바로 좋은 일자리 찾을 만큼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격지심도 저를 까내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하려고 써놨는데 어떤 분이 본질을 흐리는 것 같다고 해서 지웠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들어와 봤는데 댓글이 많이 달려 깜짝 놀랐네요. 댓글 달아주신 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친구가 과민 반응한 거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은영 중에 친구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었다라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끔가다 우리 엄마 조울증인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왔었고 댓글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런 걸 고민이라고 말하는 자체에서 자신을 대입해서 욱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에게 진지하게 본인 어머니가 조울증인 것 같다고 했으면 이런 고민은 이 친구 앞에서는 입 밖에도 안 내뱉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저에게 할 의무도 필요도 없지만 친구가 우리 엄마 또 조울증 난리야 라며 장난식으로라도 말해왔다고 제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쓰지도 않던 욕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자신을 사랑하라 시전했던 건 정말 기분이 별로고요.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고요. 저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것도 제 남자친구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가 평소에 얼마나 이런 얘기를 자주 했으면 이러냐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친구도 남자친구 문제, 사회생활 스트레스에 고통스러워해서 제가 더 들어줬으면 들어줬지 남자친구 때문에 징징거리는 스타일은 아닐 뿐더러 제 고민을 그렇게 쉽게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친구에 관한 조언과 댓글도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 다른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혹시나 이 글이 불편하셨으면 죄송하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2학년이에요. 주변에 고민 털어놓을 어른이 딱히 없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11살 차이 오빠랑 아빠랑 셋이 가족이에요. 엄마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 셋이 살았어요. 오빠는 전문대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21살에 군대에 갔고 오빠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고모가 고모댁이랑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도와주시긴 했는데 전 솔직히 오빠도 많이 보고 싶었고 아빠랑 둘이서 산다고 해도 집 오면 아무도 없어서 싫었거든요. 맨날 오빠 휴가 언제 나오나 울고 좀 불효였던 거 아는데 아빠한테 왜 난 엄마가 없냐고 울고 그랬어요. 오빠가 전역하고 노가다도 하고 알바도 하고 용돈도 주고 했는데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서울로 돈 벌러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일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라고 올케 언니를 소개시켜줬는데 서울에서 만났대요.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직업은 간호사예요. 얼굴도 엄청 예쁘고 언니 부모님도 서울 사시고 결혼할 때 집도 언니가 해온 걸로 알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 가난하고 엄마도 없으니까 언니네 가족들이 우리 흉보거나 반대할까봐 걱정도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하고 잘 챙겨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최근에 아빠 생신이셔서 언니랑 오빠랑 저희 집에 내려와 있는데 오빠가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무뚝뚝하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고 부러웠어요. 전 오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빠랑 언니랑 얘기하는데 오빠가 올케 언니의 엄마, 그러니까 오빠 입장에서는 장모님인데 그분이랑 언니랑 셋이서 백화점도 갔다가 빙수도 먹으러 가고 주말에 언니네 가족분들이랑 오빠랑 같이 밥 먹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자기랑 장모님이랑 드라이브 갔다가 아이스크림 먹었던 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서운한 일도 아닌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오빠가 이젠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고 언니한테 뺏긴 기분이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오빠랑 언니랑 저랑 TV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빠가 당황했는지 따라 들어와서 왜 갑자기 우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길래 처음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자꾸 다그치니까 오빠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우리 집 가족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화냈어요.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왜 가족이 아니냐고, 우리 가족 식구가 하나 늘어난 거라고 혼내다가 그냥 너무 서러워서 오빠한테 화내면서 난 솔직히 오빠 결혼한 거 싫다고, 난 우리 가족 셋이 사이좋게 사는 게 좋고 나는 고등학생인데 왜 나 버리냐고. 솔직히 오빠 서울 간 것도 나랑 아빠 버리고 새로 가족 만들고 싶어서 도망간 거 아니냐고. 난 언제까지 오빠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고, 이기적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같이 화내면서 내가 왜 붙은 대학도 자퇴하고 서울까지 가서 몸쓰는 일 왜 하는 줄 아냐고. 나는 하고 싶은 거 없고 하나도 안 힘든 줄 아냐고. 넌 지금 너 안 챙겨주냐고 칭얼대는데 난 너 나이 때 너 챙긴다고 칭얼댈 사람도 겨를도 없었다고. 이제 너 대학도 보낼 수 있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못되게 굴 거냐고 혼내는 거예요. 전 사실 오빠랑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빠가 저 때문에 많이 희생한 거 알아요. 그냥 저도 단단한 가족이 필요한데 오빠는 언니네 집 아들이 된 것 마냥 굴고 너무 속상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오빠는 잠깐 생각하고 온다고 언니 데리고 드라이브 갔는지 밤에 나가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아빠는 왜 괜한 소리에서 며느리 눈치 보이게 만드냐고 철 좀 들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도 저 못되고 심술 부리는 거 아는데 그냥 너무 속상하고 질투나고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욕해 주셔도 되니까 저 정신 차리게 좀 도와주세요. 추가.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욕먹을 건 알아서 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진심으로 꾸짖고 제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셔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키 언니라는 호칭 보고 못 배웠다 하는 댓글도 있던데 못 배운 거 맞아요. 언니 처음 봤을 때 언니가 그냥 언니라고 하라고 해서 새언니라는 호칭을 몰랐어요. 글 쓸 때 검색해봤더니 올케라고 나오길래 그렇게 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알아갑니다. 일단 오빠 나가고 아빠가 오빠랑 내가 널 부족하게 키웠냐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아빠 생일 축하해주러 내려온 며느리인데 무슨 부끄러운 짓이냐고 완전 혼났어요. 이번 주가 학교 가는 주인데 저 학교 갈 때까지 오빠랑 언니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학교 갔다 오니까 오빠랑 언니랑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 저는 좀 어색하고 미안하기도 하는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가씨 학교 갔다 왔냐고 별일 없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다녀왔다고 말하고 대화했어요. 그 이후에 오빠랑 아빠랑 산책 가고 저랑 언니랑 집에 둘이서만 있었는데 언니가 되게 조심스럽게 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오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나는 사실 화나서 나간 거 아니고 오빠 달래러 간 거다 말하길래 너무 죄송해서 언니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 집에 좋은 일 때문에 왔는데 기분 안 좋게 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니까 언니가 오히려
아니라고. 만약 내 기분 안 좋은 것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면 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가씨 입장 되어본 적 없어서 내가 어른으로서 차마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로 솔직하게 얘기 많이 하면서 지내자. 난 여동생이 없는데 아가씨가 가족이 돼서 너무 좋다. 라고 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달래주면서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나보다 많이 알겠지만 아가씨가 아는 모습 중에 아가씨가 모르는 면도 있다. 나랑 연애할 때 맨날 동생 얘기하고 오빠는 그래도 엄마랑 추억이 좀 있는데 아가씨는 없어서 안쓰럽고 어디서 기죽고 그러고 다닐까봐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미안해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오빠한테 직접 들은 적 없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오빠가 완전 동생 바보인데 너네 오빠가 원래 그래요. 여자 마음을 몰라서 서운하게 한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아가씨 착한 거 아는데 아가씨도 서툴러서 그런 거 아니냐 말하는데 완전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언니가 나는 이제 괜찮은데 오빠랑 아빠한테 말한 건 아가씨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꼭 사과드리라고. 입이 안 떨어지면 편지라도 쓰라고 아니면 카톡이라도 꼭 보내라 라고 해서 저녁 먹고 오빠랑 아빠랑 조금 얘기했어요. 언니는 잠깐 강아지 산책 간다고 해서 나갔는데 일부러 자리 비켜준 것 같아요. 너무 두서없이 말하고 계속 울어서 내용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제가 댓글에서 본 거랑 제가 느낀 거 오빠랑 아빠한테 얘기하고 오빠도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린 나이에 설명도 없이 자꾸 사라져서 미안하다고 돈 말고 다른 게 필요한 나이였는데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잘 얘기 나눴고 오빠랑도 화해하고 오빠가 안아줬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얘기한 게 처음인데 너무 잘 풀려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많이 봐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